최우선 변제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1항에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보다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보다 더 빨리 준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단어가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액 임차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보증금을 잘못 써놨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소액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최우선 변제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영세하게 사신 분들, 쉽게 말하면 어렵게 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최우선 변제금에 이 지급해주는 지급 기준이 권리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임차인의 전입일 기준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뭘 기준으로 하냐면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요. 경매에서는 담보물권이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렇게 애워두시는 게 좋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없다 그러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그 기준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게 아니고 왜 임차인의 전입일 기준으로 안 해주고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해주는지 이유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갑소의 원룸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갑소의 원룸이. 그런데 이게 한 10억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억 정도. 10억 정도 하는데 이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러 갑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2015년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5년도에 은행에서 이 갑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대출해주는 기본은 이렇게 되죠. 이 주택가액이 한 10억 되니까 10억에 한 70% 정도를 대출을 해주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럼 7억의 대출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7억을 대출로 해줄 당시에 이게 원룸이다 보니까 얘가 소액으로 사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배당 순서가 1번 비용, 2번 최우선 변제금, 3번 당해세, 4번 우선 변제예요. 이 우선 변제권인데 근저당은 이 순서가 이 우선 변제권이 네 번째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 낙찰이 되고 나서 배당을 해줄 때 1번부터 3번까지는 순서를 따지지 않고 먼저 줘버려요. 첫째 설명을 해도 비용은 뭐냐면 이 근저당권자가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경매를 치게 되면 먼저 비용을 선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내는 거죠. 그러면 낙찰이 되고 나서 배당해 줄 때 먼저 이 비용을 근저당권자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냈다 다시 받는 거니까. 이 당해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근저당권자가 이 갑에게 대출해 줄 당시에 어떤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냐면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같은 걸 제출을 하라 그러고 만약에 지방세나 국세가 안 내져 있다면 내고 오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해세도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최우선 변제금이에요. 최우선 변제금이란 소액 임차인, 어렵게 사신 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보니까 이렇게 원룸 같은 데 사신 분들이 좀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 만들어 놓은 법이죠.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네 번째로 배당을 가는데 두 번째로 먼저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출해 줄 당시에 이걸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의 방이 15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방이 15개라고 가정해보면 15개 곱하기 이 2015년도에 소액 임차인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6천만 원 이하를 소액으로 보고 2천만 원을 먼저 주게 돼 있어요.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니까 이 15개 2천만 원을 곱하면 3억이 되겠죠. 그러면 이 3억을 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죠. 빼서 4억이 대출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근저당, 쉽게 말하면 담보물권 설정을 기준으로 안 해주고 임차인의 전입일 기준으로 해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임차인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아까 법이 바뀐 2023년 한 5월 달부터 임차인들이 새롭게 막 다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5개 방에 있는 사람들이 살던 사람이 나가고 다시 들어왔는데 2023년 5월 이후에 이 15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보증금 이 최우선 변제금이 어떻게 되냐면 8,500만 원 소액으로 보고 2,800만 원까지 배당액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의 기준을 한다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15개 곱하기 3,000으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억 5천이라는 돈을 먼저 법원에서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근저당이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만 뺐지만 이 날짜 임차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줘 버린다 그러면 4억 5천을 빼게 돼서 1억 5천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이때 대출을 해줄 당시에 미래에 발생할까지 예측해서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의 전입일 기준으로 해주지 않고 담보물권 설정일, 근저당 설정할 때 기준을 갖던 이 기준을 잡고 해준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최우선 변제가 변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렇게 방 15개를 뺀다고 해서 일명 방빼기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근저당 담보물권 설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세권은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담보물권으로 배웁니까? 용익물권으로 배웁니까? 용익물권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왜 담보물권으로 될까요? 그 이유는 전세권을 사용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용익물권 성격을 띠죠. 사용 수익을 하죠. 그런데 전세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내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돈을 안 내줬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전세권이 돈 달라는 권리로 바뀝니다. 돈을 달라는 권리로 바뀌어요. 그런데 경매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매에서 뭘로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되냐면 돈이란 단어로 바꾸면 쉽게 이해하신다고 했어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권을 경매에서는 담보물권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죠. 경매에서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이 될 수가 없죠. 왜? 대부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권이 담보물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것이 최우선 변제금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이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해 주는지 그 요건도 중요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금 성립 요건에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증금이 소액일 것. 두 번째, 대항 요건을 갖출 것. 세 번째, 배당 요구를 할 것.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이 이렇게만 알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덧붙여서 아셔야 될 게 대항 요건을 갖추라는데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냐면 경매 개시 기입 듣기 이전에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경매 개시 기입 듣기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하셨다면 이 3가지 해당이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전입 신고가 돼야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자, 경매를 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이 집을 팔기 위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그 집에 임차인을 또 넣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매매에서도 똑같죠. 주인이 집을 팔라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 그 임차인을 또 갖다 집어해버리면 부동산에 중개를 할 수 없듯이 법원도 똑같습니다. 경매 이 집이 문제가 생겨서 팔라고 경매에서 강제로 압류시켜서 팔라고 내놨는데 거기에서 임차인을 또 집어해요?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들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이 3가지 요건이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당 요구를 할 것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소액으로 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면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항 요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항 요건은 전입과 거주를 말하는 거죠. 전입과 거주를 말하는 겁니다. 전입은 주민등록을 말하는 거고요. 주민등록을 말하는 거고, 이 거주는 점유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고, 이걸 곁들여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이 소액일 거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법이 또 바뀌었어요. 2024년 4월 1일 날 법이 개정돼서, 광역시 기준으로는 8,500만 원 이하까지를 소액으로 보고 2,8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법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7,000에 2,300 했는데 2023년 4월 1일 이후에 광역시 기준으로 8,500만 원 이하는 2,8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광역시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하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전입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임차인이 살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차인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요.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되죠. 그런데 집이 비어있다 보니까 주인이 거기에 또 다른 임차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우선 변제금이 아무리 소액 임차인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한 명한테만 줘야 되죠. 한 집에 걸리니까.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을 줘버린다고 그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인이 한 명만 넣겠어요. 두 명, 세 명, 뭐 10명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 즉, 집이 비어있다고 해서 또 다른 임차인을 둔다? 그럴 때 최우선으로 또 준다?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소액 보증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주택가액, 낙찰가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뜻은 이것도 아셔야죠. 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까요? 최우선 변제금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2분의 1만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거 좀 복잡하긴 한데 갑소의 원룸에서 아까 이 그림 설명해드렸죠. 여기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만약에 이 원룸이 어떤 문제에서 심하게 유찰돼가지고 2억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2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2억을 최우선 변제금, 어렵게 사신 분이라고 해서 이 2억을 이 소액으로 사신 분들한테 다 나눠줘버리면 근저당권자는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액을 보장하더라, 소액 어렵게 사신 분들을 보장하게 만드는 법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 근저당권자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액의 2분의 1, 그러니까 낙찰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억만 가지고 이 15명, 이 방 15개 사신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 나눠줄 때도 보증금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 먼저 전입은 이게 아니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 1억을 나눠줄 때 안분해서 배당해 주고 나머지 1억은 이 근저당권자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